밤이 제법 깊어지고 나서야 이 녀석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밤을 지나가 볼까요? 야쿠시마에서 살펴본 새끼 거북이들의 생태는 우리가 흔히 화면으로 보아오던 그런 장면들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 방향 안테나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 불빛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만 놔두어도 알아서들 바다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왜 환한 조명을 비추어 주는 걸까? 어쨌든 이 녀석들은 무사히 바다를 만났고 그건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된답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풀숲으로 들어온답니다. 바로 이 불빛 때문에. 그렇게 길 잃은 녀석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데 막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은 바다가 부르는 소리보다 밝은 빛에 먼저 반응한다고 하는군요. 볼까요? 그럼 저 불빛 없애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시겠지만 이 집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원주민의 생활이 있습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소중하다면 우리들의 일상도 존중해달라. 그래서 가로등을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青が珍しいんですよね。あ、そうなんや。白いとこあるんです。ちょっと僕3対1やけど今。これが青、白いから青。こっちは白くないから赤。かわいい。写真撮りたい。ラッキーですね。 이 녀석들도 운이 좋은 편이죠. じゃああまり手で持っとくとかわいそうなんで海へ離してあげましょうか。 와ラッキー。 그만 들여다보고 빨리 풀어주시라.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고 하네요. でライトはもう上は消しててください。 휴대폰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 그래야 한 녀석도 빠뜨리지 않고 바다 쪽으로 안내할 수 있다. いやいやいや、殻から出て1週間ぐらいかけて今這い上がってきてる。そんなに？ 모래밭 속에서 새끼 거북이들이 서로 빨리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네요. 사실 이 화면은 3배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보시는 것인데요. 적외선 카메라만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제 색깔을 보여드리지 못해 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바다 거북이는 해안 가까이에서 짝짓기 한 다음 어미만 상륙합니다. 2달쯤 지나면 알 껍질을 뚫고 나와서 바다를 향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알이 파묻혀 있는 지점의 모래 온도가 29.7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으면 암컷이, 그 이하면 수컷이 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아직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답니다. 단지 지금처럼 온난화가 계속되면 암컷들만 늘어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라는군요. 이 녀석들도 바다를 등지고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구리오 해변에서 거북이 산란과 부화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이 녀석들 구출 작전에 시간을 많이 쪼개야 합니다. 특히나 풀숲 가까이에서 태어난 새끼 거북이들은 어느 한 마리 예외 없이 가로등 불빛을 보고 바다 반대쪽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기 때문이죠. 죽음의 길로 말입니다. 帰った。青だ青だ確かに青。
どこが青いんですか？あ、赤ウミガメはね、本当に茶色。 이렇게 해서 매일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이 죽음을 모면합니다. 暗い中から出てくるから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바다 거북이들은 붉은 거나 푸른 거나 모두 멸종 위기종이니까요. 우리 지구 어느 곳에서나 말이죠. 길 잃은 꼬마들을 한데 모아두고서 한번 만져보시라. 거북이와의 만남을 온몸으로 느껴보시라. 푸른 바다 거북이. 이따금 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이 잘 치료해서 방류했다고 보도되는 거북이가 바로 이 푸른 바다 거북이입니다. 지난밤에 탱크 몇 대가 상륙했나 싶을 정도로 바퀴, 아니 거북이 발자국이 또렷하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래밭이 아니라 산호 부스러기가 거칠게 깔려 있고 얼마 안 되는 모래조차 거칠기 그지없는 이런 황량한 곳에 알을 낳고 가는 거북이도 있나 봅니다. 동네 아이들이 거북이 힘내라고 산호 조각들로 엄마 거북이와 아기 거북이를 만들어 놓았네요. 취재팀도 한 마리 올려놓았습니다. 이 동네 노인들은 산책 삼아 돌틈 사이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새끼 거북이들을 안전하게 바다로 보내줍니다. 얘들아, 붉은 바다 거북이 새끼들인데 너희들 손으로 바다에 풀어주려마. 이 아이들 횡재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새끼 거북이의 감촉을 잊지 못하겠죠. 바닷물에 들어간 거북이는 처음 몇 분간은 그냥 가만히 떠 있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내비게이션에다 주소를 입력하는 중일 거예요. 입력이 끝나면 막 태어난 새끼라곤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로 헤엄쳐 갑니다. 열대지방 쪽으로 가면 대낮에 올라와 산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데 야쿠시마에선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고 날이 밝은 후에야 그 흔적을 확인하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저 바위 틈 어딘가에서 대기 중. 짝짓기를 끝낸 어미거북은 아무 미련 없이 수컷의 곁을 떠나 모래밭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렇게 바위 틈새에 숨어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야쿠시마에는 어미 거북이를 해칠 만한 맹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날이 어두워지고서도 서너 시간은 지나야 기척이 느껴집니다. 모래밭을 뒷발로 파고 있네요. Y3011 꼬리표도 달고서 가까이 다가가도 좋다고 합니다. 또 60cm는 더 파내려가야 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눈물에 모래가 잔뜩 붙어 있네요. 사람들은 저걸 보고 어미 거북이가 산통을 이겨내려고 흘리는 눈물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눈물에 모래가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뒷발 표식을 확인해 보니 これは一昨日来て標識つけたカメです。だって昨日も来てるはず。
거북이는 상륙해서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간다. 간단히 서술하자면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구멍 파기도 실패. 두 번째 시도입니다. そうですね。今ちょっと動いて前の方に移動しました。 커다란 삼각대 모양의 기구를 동원합니다. 어미 거북이의 꼬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산란을 돕는 기구죠. 꼬리에 기구를 갖다 대고 막 들어 올리려 하는데 어미 거북이가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황급히 빼내고 맙니다. 이 어미 거북이는 그저께도 어제도 이랬을 겁니다. 어디에다 알을 낳아야 내 새끼들이 안전할까? 모래의 굵기, 모래의 온도, 바닷물로부터의 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알 낳기가 마땅치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답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で失敗したらもうほとんど海の方で海の中で産んじゃってる。で、海の中で生まれた生まれない生まれない生まれない生まれない。卵そのままでうん、そうですそうです。もう海の中で死んじゃう。あとはもうカニかエビか魚かそういったものに全部食べられちゃうんですね。 어미 거북이 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마리란 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산란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진지하니까요. 참, 저 눈물 말인데요. 눈물이 아니라 염분을 배출하는 거랍니다. 어쨌거나 산란의 고통으로 나트륨을 내보내는 것이니까 숭고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요? 말랑말랑한 탁구공 크기. 드디어 시작되었네요. 산란. 알과 알 사이를 미끈미끈하게 해주는 신비의 액체를 함께 배출하는군요. 오모타 선생께서 커다란 주사기를 꺼내시는데 바늘이 엄청 굵습니다. 깊숙이도 찌르고요.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은 언제 어디서든 이 거북이가 야쿠시마 해변을 찾은 거북이라는 걸 알려주는 디지털 인식표입니다. 그리고 군인들 인식표처럼 꼬리표도 붙여놓고요. 언제 올라와서 알을 몇 개 낳는다, 부화 성공률은 몇 %다 등등의 자료가 야쿠시마 바다 거북이 센터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알을 다 낳고 나서 문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래로 덮어놓는 게 아니라 꼭꼭 다져가면서. 거북이가 꼬리 쪽으로 모래를 뿌리다 보면 얼굴에 모래 세례 받는 것쯤은 감수해야죠. 뒤로 몰아준 모래를 꼭꼭 다져놓습니다. すごい大事なものをこう守るみたいにこうなんかそーっとやってるのがすごい感動しました。 What a beautiful night and an amazing thing to see.
그런데 이 사람들 어미 거북이가 애써 파묻어 놓은 알을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만조가 되면 이곳까지 바닷물이 차오르기 때문이죠. 더 높은 곳으로 옮겨주어야 한답니다. 이만何個? あ、今112 112 12. 先生、今までの、卵の記録は何個ですか？うちで調査したのは188個188。でも昔は200以上産むのはいたって言ってましたね。 한 마리의 어미 거북이가 이렇게 많은 알을 한 해에 3번 또는 4번씩이나 낳는다고 하니 도대체 어미 거북이는 뱃속에 얼마나 많은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이날 밤 이 어미 거북이는 모두 154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1個が33gですか? 大体平均ですね。 平均. 말랑말랑한 저 알들. 저렇게 쓸어 담아도 터지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모래 해변의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모타 선생이 걱정스럽게 가리키는 곳을 보니 너구리의 소행, 깨어진 알들이 스산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쯤이면 안전하다 싶은 곳에 다시 파묻어주는 거죠. 어미 거북이가 본다 해도 섭섭하지 않을 만큼 애정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소롯이 담아놓았으니 새끼 거북이들이 알 속에서 잘 자랄 겁니다.じゃあ砂を入れましょうか。 아무리 빨라도 50일은 지나야 새끼들이 나올 것이고 어미 품이 아닌 따뜻한 모래 품에서 부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단단하게 묻어줄수록 좋다네요. どんどんちやったでしょ。あ、そっか、すごい硬かったです、ホルン。 이제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했는지 로라 선생님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해변의 야간 수업이 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이 출렁이게 만들었나 봅니다. 거북이가 제일 많이 상륙하는 나가타 해변. 발을 쳐서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북이의 산란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바다 거북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생태는 어떠한가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촬영 절대 불가. 라이트는 물론이고 절대 금연. 어미 거북이는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산란 장면을 보는 게 싫겠지만 일단 알을 낳기 시작하면 설령 사람이 등에 올라타더라도 산란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 나가타 해변은 람사르 습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의 불빛도 생태 해설사만 사용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난히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뒤처리하는 모습에 말이죠. 감동도 질서정연하게, 진지하게 말이죠. 이 어미 거북이도 첫 상륙이라 꼬리표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청력은 어떨까요? タイカってわかりますか？昔あったけど今ないです。ないですか。だけど一応聞こえます。だからあんまり大きい音は出さない方がいいですね、近くと。だけどいつもは海の中にいますから海に
振動とか音波には敏感です。サメと天敵がいますからサメなんか。 나가타 해변을 산책하다 보면 거북이 닮았네. 그런 바위들이 눈에 띄어서 신기합니다. 거대한 거북이 머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해변은 숲으로 이어져 있고 그곳에서 안 봤으면 좋을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지럽게 파헤쳐진 구덩이 주위에 누가 이런 소행을 저지른 것일까? 막 부화했을 새끼 거북이 그리고 알 상태 그대로 너구리 짓이랍니다. 원래 야쿠시마엔 너구리가 없었지요. 누군가 사육한다고 데려온 놈들이 야생으로 탈출. 그 수가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 거북이 아래까지 재미를 붙이게 되었답니다. 닭을 미끼로 덫을 놓아보기도 하지만 워낙 영리한 녀석들이라 걸리지 않고 바다 거북이 생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관청이나 거북이 센터나 어떻게 손써볼 도리는 없다고 하는군요. 사실 너구리는 최근의 일이고 바다 거북이의 가장 큰 적은 인간, 그렇죠,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돼지고기도 1년에 한두 번 구경할까 말까 그런 어려웠던 시절엔 거북이 알이야말로 하늘, 아니 바다가 베푸는 선물이었죠. この浜を歩くときに最初に海の亀の卵を見つけた人のね驚きとか喜びというのを考えるとねどこに住んでるかわからない亀が上がってきて卵を黙って海を落としていってくれるそれを恵みと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それはねものすごくなんか驚きでありがたいもの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 학교에서는 산란기에 당번까지 짜서 알을 파왔습니다. 그걸 팔아서 도서관 책을 샀다고 하네요. 그러니 거북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오세요 하면서 술까지 접대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거북이 알 당번제가 폐지된 지도 50년이 다 되어가고 람사르 조약과 주민들의 보살핌 덕분에 거북이 상륙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어디까지나 나가타 해변 일입니다만. 상륙 횟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바다 거북이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가타 해변은 청소 열심히 하고 밤에 사람들 출입도 제한하지만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바다 쓰레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 이 녀석 혼자 웬일일까요? 길을 잃고 헤맸거나 깊은 곳 맨 아래쪽에서 제일 늦게 나왔거나 까마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일 텐데 덜커덕 걸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벽을 넘어갔습니다만 거대한 웅덩이는 도처에서 입을 벌리고 있군요. 높은 벽도 힘든데 가랑잎 하나가 목숨을 위협합니다. 도와주는 게 좋을까? 제 힘으로 위기 탈출 쪽이 좋을까? 우선은 미끄러운 가랑잎을 빼주고서 아기 거북이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힘차게 응원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응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때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모래밭은 점점 뜨거워지고 게다가 뒤집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구출 작전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젠 제 힘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는데 어렵쇼. 또 뒤집어지고 맙니다.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나가는 계절. 까마귀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그냥 눈에 뜨이는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직접 파헤치고 아직 준비 중인 새끼 거북이들을 끄집어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부리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마리. 일단 2마리를 물고 숲으로 날아갑니다. 저 불이라면 호두 껍질이라도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까마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불길한 느낌이 들지요. 게다가 저토록 잔혹하게 새끼 거북이를 쪼아대니 말입니다. 생태계의 순환이 다 그런가 아니냐고 애써 둘러대 보지만 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더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래밭이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게 되면 발자국이 남게 되죠. 우리에겐 그 발자국이 낭만의 흔적이지만 이 친구들에겐 바로 죽음의 덫. 여기저기 친구들이 죽어 있습니다. 서늘한 밤에 구덩이를 빠져나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따가운 햇볕이 없으니까 바다까지 단숨에 달려나가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밭 온도가 40도에 가깝습니다.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 참 잘 달리네요. 이 새끼 거북이는 힘이 펄펄 넘치는데 힘을 거의 못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 발자국이 거대한 함정인 양 절망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네요. 아까 힘차게 달려가던 그 꼬마 녀석은 그래도 바다 짠맛을 보니까 힘이 나는가 봅니다. 애써 균형을 잡고 먼 바다를 향합니다. 이제서야 마음이 놓이는군요. 자주 물 밖으로 코를 내밀고 숨을 쉽니다. 우리는 그런 새끼 거북이를 눈부시게 바라보았죠.